토크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결정됐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선인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또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양자 대결로 치러진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 교육감을 상대로 경쟁을 펼쳤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그 공교육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에 이 지난 8년간 진보 교육감으로서 이렇게 해왔던 것을 이제 중도 보수 교육감으로서 기초학력을 좀 더 신장시키고 또 인성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라는 준엄한 운명으로 여기고 4년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현역이었던 상대 후보와의 경쟁 끝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저도 선거 개표 상황을 계속해서 쭉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밀리시다가 이후에 역전하면서 이 접전이 펼쳐졌는데요. 승기를 잡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2014년, 2018년 또 우리가 중도 보수에서 단일화 실패를 했었고, 단일화를 이제 제가 이 중도 보수에서 단일화됨으로써 우리 진보 쪽에 김석준 우리 이제 교육감과의 치열한 경쟁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도 보수의 집결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고, 저 역시 이제 그만큼 우리 공교육 쪽에 포커스를 더 열심히 하라는 엄명으로 말씀을 준 것 같고, 그것이 바로 표로 집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감 선거가 이 정당이 없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보수의 집결로 인해서 승기를 잡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교육 자체가 발전하면서 교육감의 철학과 신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 하윤수 당선인의 교육 철학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공교육 본령을 이제 되돌려 놓아야 되고요. 그 가장 핵심이 기초학력 신장이 되겠죠.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또 편향된 그 이념 교육에 이제 접근해 있던 것들을 다시 인성 교육 쪽으로 이제 복원을 시켜야 되고, 인성 교육을 복원을 시킨과 동시에 학교 밖의 아이들, 특히 우리 학교 안의 아이도 있지만 학교 밖의 아이들, 이걸 우리 희망 사다리 교육으로 이렇게 나서 교육 격차를 우선에 해소해야 되고, 또 빈부 교육 격차인 빈부익 교육 격차도 해소해야 되겠지만은 동서 교육 격차도 해소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학교 밖의 아이들도 우리는 관심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또 자라날 때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양대에 걸쳐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서 어려운 처지에서 컸기 때문에 촘촘한 사다리를 이렇게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와 용기와 희망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노력에 따라 가지고 제2의 스티븐 잡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 사다리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사다리를 걷어 차면 안 됩니다. 이 후속 세대가 촘촘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아빠 찬스라든지 엄마 찬스, 이 특권 세력들의 특권층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환경 시설이 빈부익부로 지금 노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교육청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 사회배려의 대상 자녀들, 특히 학교 밖의 아이들, 또 이 교육 격차가 벌어진 그 근원을 진단을 해서 촘촘하게 이 1인 1교사제, 1인 2교사 혹은 보조교사까지 이렇게 이제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만 하면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 갈 작정입니다. 네, 노력만 한다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 기초학력 신장과 또 학업 성취도 평가를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실현해 나가실 것인지 주요 공약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은 진단 넘는 수술이 없잖아요. 네. 진단 넘는 수술이 없듯이 진단 넘는 수업도 옳은 정상적인 수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된다. 진단을 통해서 이걸 뭐 공개해서 한 줄 세우기식이 아니라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학부모에게 알려야 되고 또 선생님도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이 그야말로 맞춤형 수업이 진행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초학력 진단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지 뭐 과거로 줄 세우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한 방금 진단 없는 수술을 하듯이 그 수술이 아니잖아요. 네. 진단이 없는 그 교육은 그건 정확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한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서 우리 인성교육이 너무나 많은 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이 복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우리가 전인교육의 그 대표적인 우리 예체능 교육 이런 부분을 상당히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인수위에서 아마 그것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수위에서 만들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제가 가지고 있는 보관과 같이 해서 인성교육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죠.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과 인성교육을 다시 우리가 복원시키는 이런 교육으로 그야말로 공교육 본령에 충실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해주셨는데 줄 세우기 경쟁식이 아니라 진단을 명확하게 해야 그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선거 과정에서 그런데 후보 간의 약간의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지금 이제 이 정의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원적인 게 이제 인수위에서 진단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나오지만은 무엇보다도 제가 첫 공약이 학력 신장이니까 네. 학력을 어떤 형태로든 이 기초 학력이 없이 그걸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은 그 뭐 창의력이고 뭐고 제2의 제3의 그야말로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초 학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제 바로 우리 인수위에서나 실무위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착수할 예정이고요. 인성교육도 바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부산의 교육 현안 중에서 또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과밀학급이 꼽히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과밀학급 문제로 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부산시정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지역, 특히 이 재개발 지역으로 되면서 이게 지금 신설 학교가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런 민원이 우선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지고, 두 번째 이 가밀 학급에 대해서 이걸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모듈러 교실로 지금 이용을 지금 임시 방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민원 부분은 이 학교와 관련된 민원 부분을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지금 우리가 소통을 네. 만들고 또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설 학교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해서 찾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해결할 것입니다.
네,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실 네, 계획이라고 그렇습니다. 밝혀주셨습니다. 국정 과제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이 정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현재의 대입 전형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뭐 교육부가 판단을 해야 할 문제고 또 네. 대학에서도 판단해야 할 문제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이건 뭐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2025 고교 학점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 수능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수능 문제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이 수시 교육 과정 문제와 정시 교육 과정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 지금 이 정시 학대 문제는 이 앞에서 말씀한 바대로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 그 공분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수시 교육 과정의 입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선행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정시 학대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그 교육 철학이었고 그런 부분을 저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시 교육 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 좀 더 믿음이 가는 공정성 담보가 확보가 된다면요 수시 교육 과정은 나쁜 제도는 아니니까 일단 그게 이제 결국 국민의 공분을 샀던 부분을 해소가 된다면요 네.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정시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정시 이제 확대가 된다면 역시 결국은 공교육 정상화니까요. 기초학력이니까요. 기초학력이 정상화가 되고 모든 교과목에서 일정 부분 수준이 오르면은 그 정시 확대 문제가 뭐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부산 우리 지역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다만 수시 영역 부분으로 지금 입시 제도와 정시 제도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제가 그야말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해소 방안을 좀 우리가 좀 더 우리 고교 3학년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진학 지도 시스템을 그야말로 제가 제일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가 유지되든 정시가 확대되든 결국에는 기초학력 증진으로 이런 모아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네요. 기초학력이 없이는 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이 부산 교육을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만큼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 김석준 교육감이 추진해오던 기존 정책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전면 수정을 한다기보다는 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부분은 저건 뭐 누가 해도 해야 할 문제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 활용하는 부분에서 김석준 교육감께서 추진해왔던 좋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부분으로 하고 좀 더 미흡한 부분이 혹여 있는지 우리 인수위에서 이제 밝혀지는 대로 그거에서 좀 더 보완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다만 미래 교육이라는 게 거듭 이야기지만은 뭐 어떤 딴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그 교육 과정이 미래 교육 과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2015 교육 과정부터 미래 교육 과정이 이미 설계가 돼 있었고 그 설계되어 있는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그 교육 과정을 그야말로 우리가 이 스마트 기기가 다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 AI와 관련된 이런 관련 기기들을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수업의 일정 부분 이거는 도구화되는 그야말로 블렌디드 수업의 도구 그 자체가 우리가 수업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창의성을 더 확장시키는 수업의 확장을 시키는 이런 범주로 해석을 하고 그것도 결국은 선생님께서 그걸 이해를 하고 잘게 부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선생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의 일단 미래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기존 교육감의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보다는 활용을 해서 미래 교육을 대비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제18대 부산시 교육감으로서 부산의 교육 행정과 교육 정책을 이제부터 이끌어 나가게 되셨는데요. 이전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4년 동안 제가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되게 되면 제2의 수도에 걸맞는 그야말로 다시 부산을 부산 교육을 대한민국의 교육의 중심으로 바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디더라도 공교육이 이제 정상화를 본령을 되돌려 놓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좀 인내를 하시고 좀 참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는데 힘을 모아주시면 그야말로 기초학력과 인성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동서교육격차 특히 우리 교육의 빈 부익부를 타개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제가 신명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의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치열했던 이 교육감 선거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4년간 임기를 시작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입니다. 저 공약대로 이제 공교육의 본령을 다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부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주자로서 제2의 대한민국 수도의 부산에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공교육 본령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을 튼튼히 시킬 것이고 또한 공교육의 본질인 인성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그야말로 우리 엑스포가 유치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부산도 국제화 도시에 걸맞는 상용 영어의 도시로 또 변모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특성화 계열 고등학교도 다시 부산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교육격차,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다리, 희망 사다리 교육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공교육의 본령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신명을 다해서 반드시 공약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인이 부산발 교육혁명을 약속한 만큼 부산의 교육정책에도 큰 변화가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4년 동안 부산 교육계를 잘 이끌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